안녕하세요. 저는 사이버외교사절단 방크 글로벌 청원팀 옥다혜라고 합니다. 먼저 제 소개를 하면요. 저는 15년차 방크 회원입니다. 과거에 제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동아리 활동을 주로 했었어요. 그래서 같이 친구들이랑 이렇게 캠페인도 하고 외국인 친구들하고 이렇게 문화를 교류하는 활동들을 중고등학교 때는 방크 대사를 신청해서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학교 때 와서는 주로 인턴으로 활동을 하면서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일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런 강연 활동들을 함께 했었습니다. 그럼 현재 저는 뭘 하고 있냐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요. 저는 지금은 로스쿨에 재학 중입니다. 그래서 변호사 시험을 공부하고 있고 현재는 방크 글로벌 청원팀에서 청원문 작성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한 1년쯤 작성한 청원은요 15개 정도 되고 이 청원에 참여해주신 인원이 95,948명이에요. 이제 곧 10만 명을 앞두고 있는데요. 많이들 참여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글로벌 청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시간이 있다고 하여서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 오래 고민을 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제가 방크 활동을 하면서도 사실은 많이 고민이 되는 게 일본을 상대로 한 청원이라든지 일본을 상대로 하는 활동에 있어서는 전 되게 많이 고민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해야 오해를 받지 않을지. 그래서 이제 이 청원을 준비하면서는 저는 하나의 원칙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는 누구를 상대로 왜 하는지를 나는 정확하게 담아야겠다. 그래서 꼭 표현돼야겠다. 이런 약속을 저랑 하고 일본 상대로 한 청원에는 임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씩 설명을 드리면요. 누구를 상대로 라고 하면 일본이 아니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다는 걸 잊지 말자는 게 저 스스로의 다짐입니다. 방크를 보통 반일 민족주의 단체 뭐 이렇게 일본 언론에서 표현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보고 굉장히 많이 속상했어요. 제가 이렇게 오랜 시간 방크 활동을 하면서 시간을 쏟고 정성을 쏟은 그 시간이라는 가장 소중한 자산이잖아요. 그걸 쏟은 이유가 단지 뭐 일본에 반하기 위해서 혹은 민족주의 정신이 투철해서 이런 건 절대 아니었거든요. 이런 청원 활동을 하는 이유는 일본이 아니라 우경화된 일본 정부에 반대하는 활동으로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본인 친구들한테 설명을 하면 그것에 대해서 이해를 해주기도 하고 또 어떤 친구들은 공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왜 이 활동을 하는지를 잘 표현하자. 여기에 시간을 많이 쏟자 하는 게 제 두 번째 결심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경험이 많아요. 방크에서 교육 콘텐츠 만드는 활동도 많이 했었고 강연도 나갔었고 그리고 외국인들도 많이 만나서 이런 걸 설명했다 보니까 어떤 외국인들은 그냥 가위바위보나 해라. 너네 그냥 일본이랑 사이 안 좋은 거 안다. 이런 얘기들을 막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더 듣지도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들은 왜 그런 반응을 했을까라는 고민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이 문제를 왜 설명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설득하거나 아니면 충분히 납득될 만한 설명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본 정부에 대해서 이 활동을 하는 방크에서 청원을 하는 이유는 전쟁 폭력을 미화하는 역사관이나 행위를 비판하기 위해서 한다. 이런 것들을 꼭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청원을 쓰는 내내에서도 항상 염두에 두려고 노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우리도 노력을 하고 있냐 하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는 꾸준히 일본 정부 관련 소식들을 접하고 공유하고 토론하려고 노력을 해요.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될 수 있을까? 어떤 부분은 청원이 필요할까? 그 중에서 오늘 소개해드리고 싶은 두 가지 사건은 하나는 이제 고남도에서 세계문화유산이 지정이 됐지만 이거에 대해서 강제징용을 왜곡하는 전시를 하고 있다. 이 기사가 있고요. 하나는 이제 도쿄올림픽 조직위원회에서 내년으로 도쿄올림픽이 미뤄졌지만 우기기는 정치적 내용이 없어서 반입을 허용한다. 이거였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왜 문제를 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다양한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설명에 도움을 줄 규범의 힘을 많이 빌려요. 제가 로스쿨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도 하고 그 규범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그래서 이런 규범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왜 다루는지를 더 진정성 있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기기를 소지하는 문제인데요. 이 올림픽 헌장 50조 2항에 보면 올림픽 장소에는 정치적
종교적, 인종적 선전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막 그런 규정이 있어요. 근데 이 규정에 우리는 우길기를 소지하는 게 해당한다. 그래서 우길기 소지는 금지된다라고 말하고 싶은 거니까 일단 이 규범을 먼저 이해를 해야겠죠. 그러면 금지되는 정치적 행위가 뭘까에 대해서 우리는 같이 고민을 했고요. 그리고 왜 올림픽 장소에서는 정치적 행위를 금지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토론을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이런 고민들은 앞으로 다뤄질 영상에서 저희의 고민과 그리고 저희가 내린 나름대로의 고민의 결과들을 함께 공유해 보려고 합니다. 두 번째는요, 군함도 아까 설명드렸던 그 사안에서 그 세계유산위원회 결정문에서는요, 각 시설의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마련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권고에 위반된다라는 얘기를 우리는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청원을 한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라서 그럼 이 규범을 이해할 때 왜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 전략을 마련하라고 했을까를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세계유산이란 건 뭘까? 세계유산의 역할은 뭘까? 왜 지정을 할까? 그리고 어떤 점에서 세계유산이 될까? 그러면 세계유산은 왜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을 필요로 할까? 이런 질문들을 서로 하면서 그 시간들이 사실 평소에 질문해보지 않았던 부분이라 답답하고 또 괴로워하기도 하지만 이런 질문들을 같이 하면서 규범을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이 우리가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에 대한 힘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시간들을 충분히 가졌다면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가야겠죠.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이 규범 위반이다. 왜 이 규범 위반인지를 풍부하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앞에 단계가 잘 되어 있으면. 그래서 올림픽 경기장에서 우기기를 소지하는 게 왜 올림픽 장소에서는 금지되어야 하는 정치적 행위인지를 우리는 설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군함도 정보센터 내에서 강제징용을 부인하는 건 왜 세계유산의 개념에 맞지 않고 그리고 왜 세계유산에서 역사 전체를 이해할 수 있는 해석이 결여된 건지에 대한 설명도 가능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저희가 하고 있는 노력에 대해 잠시 소개를 해드렸고요. 저는 오늘 덧붙이고 싶은 이야기는요. 제가 제일 방크 활동을 하면서 좋았던 말 그리고 저를 계속 방크 활동을 하게 하는 말에 대해 잠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 말은 바로 이 겨자씨를 통해 보는 에베레스트라는 말인데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좋았어요. 우리가 다루는 사안들은 굉장히 국제적이고 국가적이고 해결이 어려운 사안들이고 어떻게 보면 나랑은 당장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안이기도 해요. 근데 이런 사안들을 고민을 하면서 정말 답이 없는 사안들을 하나하나 우리가 고민을 해 나가면서 스스로 결론을 얻고 답을 도출해 나가고 그것을 표현해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되게 많이 성장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는 에베레스트를 오르고 있고 또 에베레스트를 만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스스로 저의 다른 모습들을 발견하고 또 스스로 글쓰기 능력이라든지 고민하는 능력이 점점 더 깊어지는 걸 발견하기 때문에 저는 이 활동을 계속 해나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대단한 애국심이나 대단한 민족주의적 생각 이런 것들보다 저는 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성장하는 저를 느끼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자기 자신을 발견해 나가고 또 성장해 나가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